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인재 구급 선발 개요를 안내해 드리고 이후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공채와 비교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가공무원이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같이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될까인데요. 국가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근무지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먼저 어느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게 될지 기간을 정하게 되고 그 후 근무 부서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합격자가 교육부에 배정됐다면 교육부 인력 상황에 따라 그 합격자를 어느 부서에 배정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격자의 근무 부서가 결정될 때 근무지가 비로소 결정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본부가 대부분 세종에 있고 소속기관은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합격해서 부서가 결정되기까지는 본인의 근무지를 미리 알긴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예를 들어 경기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퇴직할 때까지 경기도 내에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기관으로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경기도 지방공무원이라면 경기도에서, 제주도 채용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면 제주도에서 채용을 주관하게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시험 중에서 공채 시험을 제외하고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에는 국가공무원은 우리 지역인재 구급 소속직원 선발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술계고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구급 채용 시험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구급 채용 시험에는 지역인재 구급 소속직원 선발 시험과 구급 공채 시험이 있는데요. 두 시험은 모두 구급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험 대상이나 선발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시험 대상을 보면 지역인재 구급 선발 시험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트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나 전문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 공채 시험의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 방식은 두 시험 모두 공무원의 직무 단위인 직류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을 비교해 보면 지역인재 구급 선발 시험은 전문 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셨을 경우 선발 직류 관련 전문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므로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만 시험을 봅니다. 반면에 구급 공채 시험은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도 선발 직류별 전문 과목 두 과목을 더 시험 보게 됩니다. 임용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인재 구급 선발 시험은 합격한다고 바로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의 수습 근무를 거쳐서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급 공채 시험은 합격하면 임용이 보장됩니다. 다음은 올해 2022년 지역인재 구급 선발 시험 개요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실시된 지역인재 구급 선발 시험의 선발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04명 선발로 시작해서 올 2022년에는 3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이 꾸준히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발 절차는 학교장 추천을 거쳐 원서 접수를 하고 필기시험, 서류 전형, 면접시험, 수습 근무를 거쳐 임용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선발 직류 관련 전문 교과를 50%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성적 요건으로는 보통 교과 3.5등급 이내,
전문 교과는 평균 B 이상이면서 50% 이상이 A여야 합니다. 졸업 예정자 또는 1년 이내 졸업자에 한해서 추천이 가능하고요. 각 학교에서는 반드시 자체 추천 심사회의를 통해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학교 담당자, 즉 선생님께서 추천 대상자 정보를 먼저 등록한 후 추천 대상자인 학생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응시 수수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원서 접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은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을 치르는데 사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이 출제됩니다. 한 과목당 20분이 주어지고 총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서류 전형은 성적 요건 등 추천 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인데 전문교과 이수 요건이나 성적 요건 등이 자격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면접 시험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2명의 면접관이 개별 면접을 하고 5가지 평정 요소에 대해서 상, 중, 하로 평정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임용 예정 기간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하고 수습 근무 기간 동안 근무 성적을 평가해서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7명까지입니다. 정원이 100명 이하인 과에서는 최대 3명까지, 정원이 101명 이상인 과는 최대 4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시에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 대상자를 등록하셔도 학생이 응시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학생이 응시 수수료까지 결제를 하고 선생님께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과 관련해서 선발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가산점이 만점에 2%, 최대 4%까지 부여가 됩니다.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전산회계 운영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급수에 관계없이 만점에 2%가 가산되고요.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선발 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 시에는 최대 2개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4%까지 가산이 됩니다. 가산 자격증은 반드시 원서 접수 시까지 취득해야 인정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추천 및 합격자 결정 시에 고졸자를 우대합니다. 행정직군은 직업계고에서만 추천이 가능하고요. 기술직군은 합격자를 결정할 때 고졸자가 50% 우선 합격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험은 지역균형 합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험 단계별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의 선발 인원은 행정직군 260명, 기술직군 120명으로 총 380명 선발 예정이고 직류별 선발 인원은 화면과 같습니다. 선발 예정 직류 전문 교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정직군에서는 모든 직류가 경영금융교과군을 50% 이상 이수해야 추천이 가능합니다. 기술직군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중 특징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계 직류의 경우 기계교과군과 재료교과군을 모두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전문교과군 총 100단위를 이수했는데 기계교과군 30단위, 재료교과군 30단위를 이수했다면 합산해서 60단위로 인정을 해서 일반 기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농업과 산림자원 직류를 보면 농림수산해양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을 50% 이수하면 일반 농업이나 산림자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해양 과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항해와 선박기간 직류의 경우에도 선박운항교과군을 인정해드리고 농림수산해양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직렬과 전상직렬, 직류로는 선박항해, 선박기간, 전상개발직류는 전문교과 이수 요건 플러스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에 한해
추천이 가능합니다. 전문교과 판단 기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게 되면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할 경우 선발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원하실 수가 있지만 이 경우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시험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8월 1일 9시부터 4일 오후 9시까지이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인터넷 응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와 함께 학교 선생님께서는 추천 현황을 원서 접수 기간 내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9월 3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10월 7일입니다.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에서는 합격 학생에 대한 해당 추천 서류를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면접시험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입니다. 원서 접수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담당자인 선생님과 추천 대상인 학생 모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학교 담당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학교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실 때는 학교 정보는 나이스상 학교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보를 등록하실 때에는 학과 성적과 함께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 요건 관련 자격증을 선생님께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현황표를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추천 대상자를 입력하신 후에는 학생이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입력한 정보를 학생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입력이 잘못됐다면 학생이 직접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께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입력한 정보가 모두 올바를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산 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 정보도 입력을 해야 합니다. 가산 대상 자격증은 선생님께서 입력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있더라도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니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응시 수수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선생님께서 추천 대상자를 등록하고 추천서를 제출을 하셨어도 학생이 직접 응시 수수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8월 26일 이후부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문의 주시는 추천 현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빨간색 박스표 선발 예정 직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추천 대상자가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헷갈려 하시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계과를 나온 홍길동 학생이 본인 전공이 아닌 일반 행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교과군란에 홍길동 학생이 이수한 기계교과를 기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일반 행정에 해당하는 교과군과 그 이수 비율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관련 전문 교과군은 경영금융이고 이수하지 못했다면 이수 비율의 0%로 대신에 일반 행정 관련 자격증인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당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소정의 추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에 대해서도 문의가 참 많으셨습니다. 하단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수 단위 비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경우 현 추천 시점인 3학년 1학기까지 학생이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 단위수 중에 추천 직류와 관련 있는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수 비율입니다. 간혹 좀 착각을 하셔서
3학년 학생인데도 연말까지 또는 3학년 2학기까지 앞으로 이수 예정인 전문교과 이수 단위수를 기재해 주시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3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성적 증명서도 샘플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문 교과들인데요. 일반 기계 직류의 경우 성적 증명서상 기계 또는 재료로 되어 있는 교과군만 인정을 하는데, 간혹 선생님들께서 땡땡 과목은 기계 교과군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기계 교과군에 해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전문 교과 이수 시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인사처에서 일일이 성적 증명서를 확인해서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전문 교과 이수 확인서는 반드시 성적 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가능한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의 요건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졸업자란 졸업일로부터 최종 면접 시험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이번 시험은 올 2월 졸업자가 추천 대상이 되겠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사 과정을 이수했거나 조기 졸업 예정자로 내년 상반기 수습 근무 시작 전까지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즉 내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일반고에서 직업계고로 전학 온 학생도 물론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교과 성적은 일반고에서 이수한 성적도 포함해서 산출해야 하고요. 전문 교과 성적은 직업계고로 전학 온 이후 이수한 성적만 산출하시면 되고, 전문 교과 이수 요건도 마찬가지로 직업계고로 전학 온 이후에 그 학생이 이수한 전문 교과 중에서 선발 직류 관련 전문 교과를 몇 % 이수했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학과별 정원에 따라 추천 상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졸업생도 졸업 전 학과의 추천 인원에 포함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포함이 됩니다.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명 이하인 경우는 최대 3명까지, 1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학교당 최대 7명까지 추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보통 교과의 경우 성적 요건은 과목별 단위수로 가중한 평균값이 3.5 등급 이내여야 하고, 산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과목들은 제외하시고 성적을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교과는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A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학과 성적 계산 엑셀 파일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성적 산출을 하실 때는 성적표를 기반으로 이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증명서 샘플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보통 교과이고, 파란색 박스는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보통 교과입니다. 따라서 보통 교과의 석차 등급을 산출하실 때는 파란색 박스에 있는 체육, 음악, 미술, 진로와 직업 같은 교과목은 전부 제외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의 단위수와 석차 등급을 곱한 후 총 과목별 단위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문 교과들입니다. 전문 교과 성적은 성취도를 이용해서 앞서 보여드린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 교과 이수 요건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직류 관련 전문 교과를 50% 이상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증은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반드시 취득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행정 직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경영금융교과를 50% 이상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 행정 직무에 지원하실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최대 2개까지 자격증이 인정되는 기술직군에서 직무 관련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셨을 경우에도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했다면 해당 직무의 지원 자격으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산 및 해양수산 직렬은 전문교과 이수 요건 플러스 자격증입니다. 다른 직렬들은 전문교과를 이수하지 못해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2개 직렬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자격증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필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셔도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10월 7일 전까지 취득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 직렬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관련 필수 자격증은 연령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려면 승선 실습 프로그램 플러스 필기시험 합격 플러스 연령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 지역인재 구급시험은 17세도 지원이 가능해서 만약에 17세인 학생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10월 7일 전까지 자격증 취득 요건 중 연령 요건인 18세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23년 수습 근무 종료 전까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간혹 수습 근무 종료 전까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10월 7일까지 자격증 취득에 관한 요건 중에서 연령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직무 관련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급수와 개수에 관계없이 취득을 하게 되면 최대 만점의 2%까지 가산이 됩니다.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종목이 다른 자격증일 경우 최대 2개까지 인정이 돼서 만점의 4%까지 가산이 됩니다. 하단에 박스를 보시면요. 일반 행정의 경우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을 2급과 3급 2개 취득을 했더라도 자격 종목이 같기 때문에 1개만 인정이 됩니다. 일반 기계의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 기능사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2개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 종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1개만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와 건설 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격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정이 돼서 2개까지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가산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경영금융교과를 50% 이수한 사람이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반 행정직무에 응시를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에서 국어 75점, 한국사 85점, 영어 70점, 총 230점을 획득했을 경우에 과목당 2점씩 가산을 해서 국어 77점, 한국사 87점, 영어 72점이 돼서 총 236점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인재 선발시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